가볼게요. 33페이지 질문이요. 34페이지 질문이요. 35, 36, 37, 38, 39, 40, 23-1번이요. 자, 23-1번 근데 우리 블랙라벨에서 아까 했었는데 두 직선의 교점과라고 돼 있잖아. 먼저 교점 지나야 돼. 그럼 아까 공식이 뭐였어요? 그 1번 직선 더하기 K 곱하기 2번 직선이죠. 이해 가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썼다고 가정하고요. 그 다음 몇 컴마 몇 넣어야 돼? 지우야? 그치? 0,0 넣으면 암산 가능해? 앞에는 마칠 남을 거고, 그치? 뒤에는 K 곱하기, 뒤에는 뭐 나와? 0,0 넣으면 7 나오네? 그럼 K는 자동적으로 몇이다? 아니지. 1. K가 1이면 그냥 두 직선 뭐 하라는 거랑 똑같아? 더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K가 1 들어가면. 그럼 둘이 더하면 뭐 나오죠? X만 먼저 봐볼게. 2A-5의 X. 그 다음 Y도 더할게. A 빼기 4에다가 2A 빼기, 그러니까 3A 플러스 마이너스 7의 Y.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상수 더하면 0은 0. 이게 바로 교점과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은 건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래. 아까 똑같다. 아까 기울기 찾는 방법이 이것분의 이거에 음수 붙여주는 거니까 3A-7에다가 분해. 여기다 음수 붙여주면 얘 나올 거고 그게 지금 마이너스 1이다라는 거지. 그럼 대각선끼리 곱하면 7-3A는 5-2A. 따라서 A는 2 이렇게 정답이 나오죠. 이거 꼭 알고 있어 주세요. 이제는 두 직선 주고 교점과라고 되어 있으면 플러스 K 공식이구나. 다음 또 41, 42, 43, 44, 45, 46, 40, 2-1번이요. 자, 42-1번 가볼게요. 자, 문제에서 뭐라 하냐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 자, 직선을 많이 세울게. 마 3분의 4. 그럼 숫자가 들었네.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왔어요. 기울기가. 그리고 나서 점은 2, 누굴 지날까? 마일, 7 지난다고 할게. 그럼 마일 넣었을 때 7 지나야 되니까 7이 3분의 21이니까 3분의 21 나오려면 17 이렇게 나오면 될 거야. 그럼 마이너스 1 넣었더니 7 나오거든. 이해 가세요? 저 누구 질문이니 이거? 최서진? 자, 이게 L 직선인데 요 위에 P점이 있대. 아까 했던 거다 야 이거. 이 위에 P점이니까 어떤 친구는 이렇게 둘 수도 있고 어떤 친구는 A, 마이너스 3분의 4A 플러스 3분의 17이라고도 둘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가? 근데 문제에서 얘랑 OP 사이 거리, 이건 뭐야? 요거 사이 거리 구해다네. 얘랑 5점까지. 그럼 거리 구해보면 A제곱. 와우, 쉣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이렇게, 오케이, 찾았어. 그냥 P점 구할 필요 없지? 값만 구하면 되잖아. 그럼 잘 봐. 얘가 이렇게 생겼어.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긴 직선이야. 요 위에 점이랑 요거까지 거리가 최소된다는 건 수직될 때야. 그러니까 그냥 이 직선과 얘 사이 거리 구해도 답이야. 그러면 거리 구하자. 르뜨. 앞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9분의 16 더하기 1 분의 0,1면 생유배리 감사 3분의 17. 그럼 얘가 9분의 25니까 3분의 5 분의 절대값 3분의 17이니까 생유배리 감사 5분의 17인가 보네. 문제가 그냥 이거 구하라네. 끝. 요거는 요렇게도 구할 수 있겠다. 이거 진짜 거리 구했다가는 안드로메다 가니까. 자, 다음. 예. 39-1번 한번 문제 봐볼게. 이것과 평행하고 그래 요거는 하나 꿀팁 알려줄 거 있어서 할게. 자, 39-1번을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풀었는데 그 친구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뭐냐면요, 얘랑 지금 뭐 하대요? 평행하대요. 아마 이거 표준형으로 고친 새끼들이 있을 거예요. Y는으로. 얘들아, 누누이 말하지만 자꾸 너무 표준형에 의존하지 마세요. 표준형이 좋아요.
기울기도 바로 알고 y절편도 아는 건 좋아. 근데 이 표준형의 단점은 뭐죠? 계산이 더러워져요. 이게 분수다 보니까. 그래서 자기가 계산 실수를 너무 많이 해. 얘처럼 이런 게 분수 들어가면 막 계산 실수 너무 많이 해. 그러면 표준형보다는 일반형이 더 좋아요. 근데 얘는 일반형이 훨씬 나아요. 왜? 얘랑 평행하대요. 그래서 어떤 애들 이걸 y로 고쳐서 4분의 3x 플러스 k라고 두고 3,2를 지난데 또 넣어서 k 값 찾는데 저는 그 비추예요. 왜? 야, 얘랑 평행하면 우리 일반형에서 평행하면 x, y 비율이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되죠? 그럼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만들어도 돼요. 얘랑 평행해요. 아니 선생님 3 말고요. 얘 6으로 하면 얘 8로 해도 돼요? 네, 상관없어요. 어쨌든 평행하면 앞에 비율이 같아야 돼요. 그리고 얘가 몇 진한데요? 3,1이에요. 3 넣고 2 넣어보세요. 9 빼기 8, 1. 더하기 k니까 k는 마이너스. 바로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뭐예요? 평행하면서 3,2를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나? 3,2, 9 빼기 8, 1. 맞잖아. 맞지? 깜짝이야.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요? 이 거리가 직선이 4, 4분면을 지나지 않을 때라고. 뭐야, 이거? 뭐야, 문제 잘못 읽었잖아. 3,2를 지난다가 아니잖아. 평행하기만 한데. 그럼 여기까지만 써야지. 나 또 3,2를 지난다. 얘랑 3,2까지 거리래요. 자, 거리 구할게. 루트 16 더하기 9. 이건 너무 국룰이죠. 5분의 절대값. 3 넣었더니 2 나오면 아까 1 플러스 k라고 쓰면 되겠네. 걔가 1이래. 그럼 절대값 1 플러스 k가 5래. 그럼 여기서 k 값은 2개 나오죠? 4 또는 마이너스 6. 문제가 뭘 찾아달래? 4, 4분면을 지나지 않는데. 얘들아, 우리 4, 4분면 안 지나려면 이런 생각 해봤어? 얘가 기울기가 양수야, 함수야? 양수지. 근데 4, 4분면 안 지나려면 y절편이 뭐여야 돼? 양수여야 되잖아. y절편이 양수인 거 찾아달라는 거지. k 넣었을 때. 이해가? 그러면 무조건 k는 4면은 k가 y절편이 양수 나오네. 끝났네. 이때 y절편은 그럼 내가 찾은 직선은 얘니까 y절편은 x에 0 넣었을 때니까 1 나오네요. 답은 1. 1번이네. 이거 저 알려드렸어요. 평행하면 너네가 마음대로 식을 이렇게 세워도 된다라고. 자, 다음 또 아까 47, 48 48 다 틀렸다고요? 넓이인데요. 넓이는 신발끈. 그럼 한 문제 불러보세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46번하고 46-1번은 어쨌든 신발끈 공식 나오고 47번도 신발끈 공식이고 여기서 굳이 질문하겠다 그러면 48-1번 정도? 근데 48-1번은 어려운 게 아니라 귀찮은 거예요. 왜 귀찮냐면요. 우리 47-1번이랑 46-1번은 어떻게 보면 다 뭐가 구해져요, 결국? 세 점의 좌표가 다 구해져요. 그쵸? 근데 48-1번 봐보세요. 선생님, 직선 3개 던져주고 넓이 구해달래요. 그럼 이거는 이 그림이에요. 요거 넓이 찾아달래요. 그럼 결국엔 혜인이가 1, 2번 직선, 2, 3번 직선, 1, 3번 직선을 연립해서 교점을 구하셔야 돼요. 귀찮게. 그래서 신발끈 공식. 얘들아, 난 분명히 신발끈 공식 가르쳤다. 왜냐면은 너네 단답형밖에 없어. 서술형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삼각형 넓이 나오면 신발끈 써야 돼. 바보처럼 직선에 많이 세워갖고 또 높이 구하고 있고 이러면 안 돼. 아셨죠? 자, 이쪽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번 풀고 질문해 주세요. 저 왜냐면 신발끈 써도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물어볼게. 46-1, 2번, 아니 46-1이랑 47-1번 중에 하나만 질문해 줄게. 뭐? 안 해도 돼? 그래? 알았어. 넘어갈게. 49. 52번? 자, 52번 좀 해달라고 합니다. 요거 할게요. 얘들아, 거기 별표 쳐. 유형 17번에 별표 치세요. 제가 장담한다니까요. 여기 자체 방정식은 있잖아요. 우리 경우의 수에서 막 순열조합 어려워했고, 여러 가지 방부등식에서 어떤 애는 풀고 어떤 애는 푸는 문제 유형 있죠. 그런 것처럼 이번 중간고사 범위 때는 27번을 푸는 애와 못 푸는 애로 나눠질 거예요. 자체 방정식. 자, 52번 한번 문제 봐볼게. 자, 직선 2개가 있대요. 3x 플러스 2y는 0. 그리고 2x 빼기 3y는 0. 이렇게 두 직선이 있대요.
근데 이거를, 이거 사실 1초 컷 문제죠. 1초 컷. 왜 1초 컷인지 아세요? 시작. 끝. 둘이 절대값이어서 같다고 두면 정답이에요. 끝났어요. 답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양쪽, 이거 설명한 다음에 왜 그런지 보여줄게. 어떻게 풀었지? 한쪽은 그대로 두고, 다른 한쪽이 그대로 나오든가,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든가. 그래서 이거 넘기면, x 플러스 5y는 0. y 마이너스 5x는 0. 모여도 상관없어요. 왠지 아세요? 이 문제는 어차피 제곱해서 더해달라고 그랬거든요. 뭐가 되든지 간에 1 더하기 25, 26, 답 5번이에요. 그럼 이제 질문해야겠지. 선생님 왜요? 선생님 어떻게 저런 걸 보자마자 바로 그냥 두 식을 갖다고 뒀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사실 내가 꿀팁이라고 알려줬던 문제였어. 가계이등분선 법칙이거든요. 가계이등분선. 근데 법칙은 아니고요. 가계이등분선 구하기예요. 무슨 뜻이냐? 두 직선이 이렇게 있어요. 1번 직선과 2번 직선. 근데 이 문제가 찾아달라는 건 뭐냐면 보민이가 점 하나를 찍었어. 근데 그 점은 1번까지 거리랑 2번까지 거리가 똑같아. 근데 이것만 있냐? 아니, 여기도 있을 수 있어. 이 거리랑 이 거리랑 똑같거든. 그래서 그 거리가 같은 점들의 좌치를 한번 따다다다다 점을 한번 이어봤대. 그게 바로 하나 나오고. 근데 왜 답이 두 개 나오죠? 요거 또 나온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의 방정식이 바로 52번인 거야. 그러니까 52번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이 나타내는 도형, 이게 이것처럼 보이냐고 사실 안 떠오른다 이거. 그래서 답이 저 두 개가 나옵니다. 끝났어요. 그럼 선생님 53번도 혹시 네, 두 직선의 절대값이어서 같다고 두면 끝이에요. 53번.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겨요. 54번은 안 되죠. 54번은 얘들아 길이의 비가 몇 대 몇 차이 나요? 1대 2 차이 나죠. 그럼 얘는 안 돼요. 얘는 이렇게 못 구해요. 절대값이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짜 PA랑 PB를 거리 구해서 2배 차이 난다 하셔야 돼요. 근데 그 P점을 뭐라고 둡니까? 뭐 X, Y라고 잡으세요. 그래서 앞에 있는 직선 거리 구하고 뒤에 있는 직선까지 거리 구해서 2배 차이 난다. 그러면 알아서 직선 2개 나와요. 끝. 넘어가도 돼요? 여기? 자, 넘어갈게요. 50, 51, 52, 10, 7번. 자, 17번 한번 가볼게요. 사실 얘도 뭐 그림을 벌써 그려줘가지고 사실 쉬운데 집중해. 꼭 자기 거 다 질문하세요. 벌써 오늘 원방 못 나갈 수도 있겠다. 잘하면. 네, 원방에서 기초만 해도 되고 상관없는데 지금 둘이 기울기가 똑같아요. 그럼 평행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삼각형 하나가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렇게랑 이렇게. 그랬을 때 이 OAB 넓이를 알려줬어요. 6이요. 근데 얘들아 우리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뭐랑 뭐가 필요해? 밑변이랑? 근데 밑변의 길이는 알아요. 모르는데요 선생님. 점을 안 줬잖아요. 그럼 안 되지 새끼야. 직선과 직선 사이 거리인데 구할 수 있지. 이쁜 점 찾자 1,0. 1,0부터 얘까지 거리 구해볼게. 루트 2분의 1,0 넣으면 2루트 2 나오네요. 그럼 얘들아 우리 삼각형 넓이 공식이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2루트 2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지금 6이래. 그럼 따라서 샤랄라 H는 3루트 2가 나와. 여기가 3루트 2라는 거야. 근데 문제가 원하는 게 뭐였냐면 그 직선 AB, 얘 직선의 반시 찾아달라는 거야. 얘. 그럼 얘들아, 얘 찾으려고 하면 사실상 뭘 알아야 돼? 기울기도 알아야 되고 지나는 점도 알아야 되잖아. 자, 그럼 네, 선생님, 기울기는 어떻게 찾을까요?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너무 쉬워. 요 거리를 왜 줬을까요? 3루트 2. 이 직선과 이 원점까지 거리가 3루트 2다. 이걸 이용하라는 거고. 또 하나. 얘네 기울기가 뭐 나와요? 얘 기울기 둘 다 뭐예요? 1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거기 수직 마크가 있네요. 그럼 얘는 기울기가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요? 마이너스 1.
그럼 이렇게 둘 수 있겠네요. 그럼 얘랑 원점까지 거리가 3루트2다. 끝. 루트 2분의 원점 0,0 k 3루트 2. 따라서 절대값 k가 6. k는 뿔마 6. 근데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1사분면점이다. 끝. 답은 뭘 구하래? 방정식? 이거 찾으면 돼. 마이너스 x 플러스. 쉽죠?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사실은. 쉬운 게 아니라 글을 그림으로 해석할 수 있냐가 문제야, 이번 단어는. 도형은 얘들 항상 그래요. 도형을 줘도 어렵고요. 글만 줘도 어려워요. 누군가 옆에서 해석을 해줘야 되거든. 해석하면 존나 쉬워. 근데 해석이 안 되면 한도 끝도 어려운 게 도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단어는 도형이에요. 저는 함수가 제일 좋아요. 그래서 함수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 글에 다 이미 식이 써 있거든요. 근데 도형은 안 써 있잖아. 얘 거리가 왜 뭘 의미하는지, 얘가 얘 왜 넓이를 왜 6을 줬는지 이런 게 어렵잖아. 추워? 자, 다음 또 15까지 거꾸로 가요. 15번. 15번? 15번 손 들어볼까요? 15번 가볼게. 수직, 야, 이거 혼나야겠는데? 수직, 얘들아, 수직, 앞에서 혹시 그 두 글자 못 봤나? 수직. 수직이면 뭐였었죠? X계수끼리 곱하고 Y계수끼리 곱해서 더했더니 뭐? 그렇지. 최선이 넌 마이너스 1로 했으면 오늘 지금 4번 했어, 내가. 학원. 자, 한다. 그럼 3A 빼기 5가 0이다. 그럼 A는 3분의 5. 자, 문제에서 뭘 찾아달랬냐면, 아이씨, A 값이 더럽네. 어쨌든, 쟤랑 1,2로부터 각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같을 때라고 돼 있어.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 수직인 두 직선에 대하여 점 1,2로부터 각 직선에 이르는 거리가,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직선이 이렇게 수직인가 봐. 근데 1,2가 여기 있나 봐. 근데 1,2로부터 여기랑 거리가 같대. 그럼 뭐 방법은 없네. 그랬을 때 거리 구하라는 거네. 뭐 끝났네. 답 나왔네. 3분의 5x 플러스 y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직선과 3x 마이너스 5y 플러스 b는 0. 요거와 1,2까지의 거리를 각각 구하겠지. 근데 나 거리 구할 때 있잖아. 내가 아까 말했지. 일반형이 좋은데 저 분수 꼴보기 싫거든. 3을 곱해버려. 그 다음 거리 구할게.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할게. 루트 구하지 마. 갖다 두면 어차피 똑같으니까 약분할 거거든. 랄랄랄라 분해 1,2 넣었어. 5, 2, 6. 내가 뭔 숫자 부른 거니? 5. 그 다음에 2 됐으니까 6 다음에 8는 얘와 얘 사이 거리 구할게. 루트 블라블라블라 절대값 1, 2, 1, 2 마이너스 같다. 그럼 어차피 없앨 거거든. 그럼 여기가 8 나온다 치면 b는 15가 될 거고 마이너스 8 나온다 치면 마이너스 1도 되고. 문제가 뭘 찾아달래? b는 양수. 아까 a는 3분의 5 곱해. 답은 25. 다음 또 10. 아니 18번까지 없어요. 그러면 마지막 장 53페이지 10. 자 19번 누구야? 안 해두면 안 될까? 왜냐면은 아까 그 블랙라벨에서 M값 찾아가지고 M의 값에 관계없이 지나는 점 찾고 시계 돌렸던 거 기억나? 그 문제야. 그거 한 번만 해보고 안 되면 내가 다시 해줄게. 다음 또 20번? 왜지? 20번 한번 해볼게. 20번은 왜냐면 선분이란 말 때문에. 얘들아, 근데 20번 질문하신 분, 너 19번 맞았니? 맞았어? 뭐지? 19번이랑 20번은 같이 틀리고 같이 맞아야 되는데. 자, 19번 가볼게. 그 이유가 있어. 19번은 풀이는 안 할 거고 20번과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싶어서. 근데 질문 잘하셨어요. 19번은 이 문제죠. 아까 선생님 몰라? 19번 이 문제인지 몰라? 아니, 이 식은 아니야. 이런 거야. 아까 우리 블랙라벨에서 봤듯이 이런 직선이 있었는데 M값에 관계없이 요 점을 지난다. 그래서 요것과 요거 사이 지나야지만이 1사분면에서 만난다라고 해석하는 게 바로 지금 19번 문제야. 이해가? 20번은 이 문제랑 그림이 똑같아, 근데 얘들아. 그림이 똑같은데 차이점 찾아봐.
나 그림 똑같이 그릴 거야. 잘 봐. A가 마이 컴마요. B가 0,2. 자, 차이점 찾아봐. 19번하고 20번 차이점. 19번은 저 주황색 있지, 얘가 직선으로 나오는 거야. 얘가. 그리고 결국엔 1사분면에서 만난다 그러면 이 직선의 X절편, Y절편 사이를 지나면 돼. 맞아? 근데 20번의 차이점은 뭐지? 이게 선분이야. 선분은 끊겨 있어. 그래서 얘는 요 점과 요 점 사이면 돼. 근데 얘들아, 이건 되게 영악한 문제야. 우리가 멍청하게 속았어. 왜? 사실 이 문제도 이 주황색 직선의 X절편, Y절편만 찾았으면 됐지. 근데 얘도 문제에서 준 점이 다행히도 X절편, Y절편이었으니까 다행인 거야. 그러니까 사실 20번 문제도 마이 컴마 0과 0,2를 넣으면 정답이 되는 거야. 그럼 20번에 넣어볼게. 마이 컴마 0 넣으면 마3m 플러스 1은 0. 따라서 m값은 3분의 1 나와. 두 번째 0,2 그러면 마이너스 m 더하기 1은 2니까 m값은 1이 나와. 마이너스 1 나와. 얘와 얘 사이 정답. 그래서 답은 2번이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가? 한 점에서 만난다잖아. 한 점에서. 그럼 요 점 만날 때도 되는 거야. 여긴 사분면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 점도 만나고 요 점도 되는 거니까 답은 이렇게 되는 거지. 이해가? 근데 아마 이 문제는 얘와 얘 사이 이렇게 나올 거야, 답이. 그 아마 그 몇 번이었지? 19번 문제였지. 19번은 아마 이렇게 나올 거야. 이해 가세요? 차이점 알아야 돼. 얘는 직선으로 줬어. 얘는 선분으로 줬어. 학교 시험에서 딱 내고 틀리기 딱 좋지. 근데 갖다 빼먹었어요. 갖다 빼먹어서 이번에 기말고사 때 틀렸던 애들 있지? 뭐 개수 하나 잘못 세가지고 틀리는 문제 있었잖아. 그치, 은수야? 자, 다음 또. 없어요? 3번까지 53쪽에 그 서술형 3번까지 없습니까? 진짜로요? 21번? 그럼 다 해버렸네요. 21번 1초 컷 문제. 읽어봐. 두 직선의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 뭐지? 두식 뭐 하면 돼? 절대값이어서 같다 끝. 수학은 이해하면 무슨 과목? 암기 과목. 자기가 암기 과목이 안 된다. 수학도 못할 가능성 커요. 진짜예요. 왜냐면은 수학은 절대 이해 과목이 아니에요. 100% 이해 과목이 아니라 암기도 적절하게 필요합니다. 수학 선생님들 수학 잘하는 것 같지? 수학 선생님들 모의고사 풀라고 하면 29, 30번에 당황하는 경우도 많아. 그리고 내신 너네들하고 똑같이 오전에 풀었을 때부터 풀어서 우리가 틀릴 가능성도 있어. 그 오전에 풀어야 되니까. 우리는 오전에 공부하는 습관이 없었으니까, 선생님 되고 나서. 근데 우리가 그래도 너네들이 질문한 거 그 자리에서 어느 정도 좀 고민하면 문제 풀리는 이유는 뭐야? 과거에 풀었던 문제가 암기되어 있으니까 그걸 통해서 응용해서 푸는 것뿐이야. 너네랑 나랑 차이는 누가 더 암기를 잘하고 머릿속에 오래 남아있냐의 차이지 수학을 더 잘한다 못한다는 솔직히 아니야. 자, 다음 또 있어요. 서술형 3번까지. 진짜로 없어요? 자, 그러면 개념 진도를 나가보도록 할게요. 개념 진도는 선생님 5분 일찍 끝내면 한 25분밖에 못 나가요. 25분만 나가고 끝낼게요. 여기 뒤에 2개 찍혀있다. 맞다. 그 최서진이랑 경훈이랑 지훈이는 나랑 좀 이따가 특강 좀 얘기해야 돼. 아까 지훈이한테 말했는데 우리 그 대수 응용 이거 뭐야? 응용 월수금이 폐강이 됐어. 인원수가 없어서. 오히려 화목일에 인원이 많아. 대수 응용은. 그 대수 응용이 월수금에 3명 신청했는데 최서진, 최지훈, 어경호 3명이었어. 그래가지고 그 3명은 뭐 다른 특강을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뭐 취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 돼.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 우리가 3명 갖다가 수업하기에는 조금 안 되지. 그리고 월수금에 선생님이 2명밖에 없어. 근데 월수금에 기하가 깔리면서 그리고 다른 월수금에 다른 게 깔려서 어쩔 수 없이 화목일로 된다는 거. 좀 이따 제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원의 방정식 가장 기초 개념만 설명하고 끝낼게. 자, 가볼까요? 원의 방정식. 일단은 원도요. 결국 여러분들 제가 직선 처음 말할 때처럼 결국 표준형과 일반형이 똑같이 있어요. 원도. 그럼 원 한번 먼저 표준형 보여드릴게요.
저번에 아마 표준형, 일반형 설명하면서 한번 말했을 텐데 여기 깜빡거려? 아니지? 자, 표준형, 원의 표준형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원의 표준형은 알기 쉽다. 뭐가? 중심과 반지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따라서 이걸 보자마자 여러분들은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 이하 라고 말해지는 게 표준형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6, 중심이 0,0, 반지름은 4.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25, 1, 마이너스 2, 반지름은 5. 이렇게 바로바로 나오는 게 우리가 일명 표준형이다. 근데 일반형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냐? 일반형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 주저리 전개되어 있는 게 일반형입니다. 그럼 일반형을 우리가 표준형으로 바꿔서 문제를 풀어야 되냐? 얘도 정해져 있어요. 10문제 중 9문제는 바꿔서 푸셔야 돼요. 한 문제만 유일하게 일반형으로 둔 상태에서 풀 거니까 그건 좀 이따 설명해주고. 선생님, 그러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치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하면 말 그대로 완전 제곱식 떠올리시면 된다. 그래서 한번 문제를 내보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Y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20은 0 이렇게 되어 있더라. 자, 이거 되게 뭔가 복잡한 원 같은데 X끼리 완전 제곱식, Y끼리 완전 제곱식. 자, 1 더하기 4, 20이가 5거든요. 5? 근데 나는 얘가 있어. 마이너스 20 되고 싶으니까 25. 알고 봤더니 얘랑 똑같은 식이더라. 그래서 똑같은 식이어도 표준형이냐 일반형이냐에 따라서 중심과 반지름이 빨리 나올 수도 있고 조금 계산이 필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일단 모양 형태는 찾아놨다라는 거. 막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로 고치는 공식 뭐 2분의 A 마이너스 2분의 B 이딴 거 찾았는데 그런 거 외우지 마세요. 쓸데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보면 원의 정의부터 읽어볼게. 평면 위에 한 점 C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치를 모았더니 바로 그게 원이더라라는 거. 원 그리기 쉽죠? 가운데 한 명 박아두고 똑같은 길이를 갖는 친구한테 길이 잡고 너 돌아봐. 막 앞을 보고 뛰어라고 하면 이 앞을 보고 뛰면 얘는 그 줄이 늘어나지 않을 거니까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빙글빙글 돌 텐데 그게 바로 뭐가 나온다? 원이 나올 거다라는 거.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명 얘를 뭐라고 말해? 원의 접선 방향이라고 하고 이 원의 접선도 사실은 접선들을 모으면 뭐가 나온다? 바로 원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 가셨습니까? 그래서 그 정의가 써 있고 밑에 보면 중심의 좌표 뭐 이렇게 쭈루루 써 있는데 실질적으로 밑에 참고만 읽어보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b의 제곱은 r제곱과 같이 원의 중심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바로 알 수 있는 형태를 바로 표준형이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밑에 보면 반대로 일반형이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꼭 이거를 알려주고 넘어가야 되더라고. 얘들아, 원은 2차 계수가 항상 1이어야 돼요. 제발 부탁입니다. 원 2차 계수가 1이 아니라 2가 나왔어. 그럼 당장은 원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얘 앞이 2잖아요. 그럼 양쪽을 2로 약분이 되면 원이에요. 근데 이런 건 있을 수 없어요.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원이 아니에요. 이건 왜 원이 아니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원이라는 건 결국엔 같은 비율로 증가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원이 있었어. x가 커지면 y 값은 반대로 어떨 거예요? 줄어들어요. 왜? 얘가 16이면 얘 0, 얘가 15면 얘는 1, 얘가 13이면 얘가 뭐 3, 얘가 늘어나면 얘가 줄고 얘가 줄면 얘가 늘어날 거예요. 근데 그 관계가 어때요? 일정한 비율로 늘고 줄고 하니까 일정한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어떻게 되죠? 얘가 1이면 얘 16이라고 해볼게. 얘가 1이면 얘가 15여야 돼서 4로 나눈 놈이 나와야 되고 얘가 16이면 얘는 0 나와야 되고 x값이 커지는 거에 비해 y값은 엄청나게 더 작아져야 돼요. 왜? 4배가 돼서 더해져야 되니까. 그러면 얘는 무슨 모양인지 아세요? 바로 얘가? 잘 생각해봐. x는 요만큼 커졌는데 y는 이만큼 커지고 x는 요만큼 줄었는데 y는 이만큼 줄어야 돼. 이게 대표적인 뭐죠? 이게 타원이에요.
그래서 얘 4로 나누면 요런 식이 나와요. 아, 미안. 16으로 나눠야 돼. 16으로 나누면 이게 바로 타원입니다. 타원. 여기 타원은 늘 1이어야 돼요, 여기가. 그래서 얘는 어떻게 생겼냐? 사실상 16, 4, 누가 더 커요? 16이 더 크죠? 그래서 얘는 옆으로 늘어난 타원 모양 형태가 나와요. 그래서 타원은 모양이 두 개가 존재해요. 이렇게 타원이냐? 이렇게 타원이냐? 이해 가십니까? 그럼 이 타원은 모양은 누가 결정하냐? 바로 얘가 결정. 이 값이 누가 더 크냐, 작냐에 따라서 결정. 그리고 타원은 그래서 뭐가 존재하냐? 원은 중심이 몇 개죠? 하나죠. 근데 타원은 사실상 중심이 두 개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타원의 중심을 일명 두 글자 초점이라고 해요. 갑자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나중에 기하 특강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하라 이걸 보겠죠. 아무튼 그래서 항상 2차 계수는 항상 1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옆에 3번 한번 가볼게요. 3번 집중하셔야 돼요. 자, 3번 보시면 자, 지름의 양 끝점을 알려주고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고 하는 문제가 나와요. 무슨 뜻이냐? 내가 갑자기 문제를 이뤄줘. 야, A가 여기야. 야, B가 여기야. 두 점 지나는 원 찾아달래. 미친 거지. 못 찾아. 못 찾아, 얘들아, 이거.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지구상에서 무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답을 못 찾아요. 근데 내가 이러는 거야. 저거 사실 지름의 양 끝점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야. 그 말 뜻은 뭐냐? 이 원은 얘를 지름으로 갖고 있더라 라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런 원이 나와요. 그래놓고 이 원의 방정식 찾아놔야 돼. 그럼 얘들아 이미 끝났네. A좌표 알고 B좌표를 알면 A, B의 무슨 점이? 중점이 바로 원의 중심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A, B고 얘가 C, D면 이 원의 방정식의 중점은 2분의 A 플러스 C, 2분의 B 플러스 D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최소한 이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생겼어야 돼? X 마이너스 2분의 A 플러스 C 제곱 더하기 Y 빼기 2분의 B 플러스 D의 제곱은 이렇게 시작할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럼 반지름을 어떻게 찾는데요? 반지름을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는 거 선택하시면 돼요. 첫 번째, 얘와 얘를 거리를 구해서요. 2로 나눠요. 그럼 그게 절반이 반지름일 거니까요. 이렇게 찾아도 되고요. 두 번째, 저는 그냥 얘랑 얘 거리 구할게요. 바로 다이렉트로요. 구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름 구하는 방법이 사실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알려드렸어요. 전체 길이 구해서 2로 나눈 게 반지름. 그냥 이 점과 중심 사이 거리 구해서 구해도 정답. 근데 세 번째 방법 알려드릴까요? 전 세 번째 방법을 쓰거든요. 저는 이거 1, 2번 안 써요. 왜냐면 1, 2번은 실수할 확률이 크거든요. 점과 점 사이 거리 구해서 또 2로 나눠야 되고 까먹을 수도 있고 2로 나누는 거. 또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 쓸 때 점 자체가 들어오면 또 계산하기가 귀찮거든요. 제가 쓰는 세 번째 방식은 여러분 이거 내가 쓰는 게 다 효율적인 건 아니야. 그냥 나는 1, 2, 3번 중에서 3번이 나한테는 더 잘 맞더라고. 3번은 뭐냐? 요 점 있죠? 요 XY에다가 A 또는 B점 넣으시면 정답이에요. 여기다가 A, B 또는 C, D. 그거 넣어서 계산된 값이 정답이에요. 막 계산했어. 15 나왔어. 그냥 그거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마지막은 솔직히 말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 요 R제곱을 구하는 것. 1번, A, B 거리 구해서 2로 나누기. 2번, 만약에 요 중심을 C라고 하면 AC를 바로 다이렉트로 구하던가. 3번, 요 XY에 A점 또는 B점 J. 어느 거를 더 선호한다는 없습니다. 저는 그냥 3번을 많이 해봤다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3번 같이 읽어볼게. 두 점의 지름을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은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됐고 그냥 여러분들은 두 양 끝점의 지름을 두 점의 양 끝점의 중심점을 찾아서 뭐 하자? 중심으로 갖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선생님이 뭐뭐 할 거냐면 얘들아 4번, 5번, 6번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 끝낼게. 4, 5, 6. 4번하고 5번은 한 1, 2분 정도면 끝나고요. 6번도 한 1, 2분 정도면 끝나니까
여러분들은 딱 정확하게 한 7시 5분쯤에 끝날 것 같아요. 왜? 뭐 참지 그랬어. 내가 방금. 사진이가. 자, 차근차근 할게요. 아야. 차근차근 할게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놀라운 게 토요일날 태어나서 좀 놀랍지 않니? 토요일날? 와, 얘가 그래도 효자였어. 내가 쉬는 날 태어나서 다행이다. 왜냐면 선생님이 전주부터 혹시 못 나올 걸 대비해서 선생님들을 다 대강을 잡아놨었어. 플랜 A, 플랜 B라고 해서. 다 말해놨어. 부원장님, 저 수요일날 애 나오면 부원장님 수업. 그 다음에 마포관에는 선생님 불러갖고, 저 만약에 목요일날 못 나오면 마포관 선생님 오셔야 됩니다. 내가 일주일치, 2주일치 플랜 A, 플랜 B를 다 짜놨었어. 그러고 나서 하루하루 내가 지웠어. 오늘은 안 태어났네. 오늘은 안 태어났네. 결국엔 플랜 A, B 다 지우고 토요일날 태어났어. 그래서 어제만 선생님이 민호쌤한테 부탁했지. 어제 선생님은 앞에 1교시밖에 없어서 민호쌤한테 저기 CPF만 한 번만 수업 좀 해달라고. 그래서 어제만 이제 빠지고. 그리고 너네들은 다 피해가네. 그러네요. 수요일도 선생님이 산후조리원을 데려다 주기만 하면 되는데 너네는 어차피 월목반이니까 다행이네. 참 선생님이 잘 키울 수 있겠지? 나 요즘 계속 그 고민밖에 안 돼. 이 조그만 애를 보고 있으면 내가 얘한테 원방을 어떻게 가르치지? 얘가 그런 생각 들어. 얘가 군대 갈 때쯤 대한민국은 통일이 됐을까? 20년 뒤인데 얘들아 설마 막 믿진 않겠지? 그때는 원방을 배울까? 원이 중요할까? 이런 고민도 들고. 큰일 났어요. 얘들. 자, 가보도록 할게. 4번, 5번 한 번에 설명할게. 유형 4번이랑 유형 5번. 유형 4번하고 5번 그냥 읽어보면 좌표축에 접하거나 아니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되어 있거든. 사실 그냥 얘는 한 번에 묶어서 설명할게. 우리 아까 일단 제일 쉬운 표준형 갖다 설명할게. 자, 일단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R인 원을 그려보면 너무도 이쁘게 딱 좌표 평면에 정확하게 가운데에 중심을 두고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좌치를 모은 요런 원이 나올 거야. 근데 저런 원만 있냐? 그건 아닐 거야. 내가 저 원을 살짝 오른쪽으로 밀다가 또 위로 살짝 올려볼게. 그러면 어떤 원이 나올 수도 있냐면 X축에 요렇게 맺혀있는 물방울이 맺혀있는 듯한 원이 탄생할 수도 있어. 그치? 또는 내가 옆으로 또 옆으로 좀 밀다 보면 어떤 원이 나올 수도 있어? 나무에 매달려 있는 물방울처럼 원이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물론 이 원은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맺혀 있을 수도 있고 여기에 맺혀 있을 수도 있겠지 이렇게. 또는 여기에 매달려 있을 수도 있어. 지금 내가 설명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만약에 원이 X축 또는 Y축에 붙어 있다면을 지금 먼저 설명해주고 싶은 거야. 그럼 이렇게 붙어 있을 때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나타나냐라고 봤더니 일단 중심을 다 A, B라고 잡아보자라는 거야. 그러면 이 모든 원들의 방정식은 일단 이렇게 생겼어. 공통점. 근데 그러면 저 식이 똑같아 버리면 저 네 개의 원은 차이가 없는데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 첫 번째, 바로 중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요 부호가 결정될 거다라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면 얘처럼 1사분면에 있다면 1사분면에 있으면 원의 중심은 다 양수일 수밖에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가 다 부호가 마이너스일 거야. 근데 왜 양수인데 마이너스예요? 양수면 거꾸로 식을 만들 때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니까. 그럼 얘들아 이거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다. 왜 중심이 1,2인데 예를 들어서 양수인데 왜 원의 방정식은 부호가 반대로 들어갑니까? 라는 걸 질문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잖아. 양수면 양수로 들어가야지 왜 음수로 들어가냐 이런 거 질문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거는 단순하게 말하자면 나중에 배울 텐데 함수이기 때문에 함수. 우리가 함수라는 건 원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 이런 것들 우리가 함수라고 하는데 이 함수라는 것 자체는 항상 부등호가 반대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해 주면 돼. 왜? 점들의 좌치다 보니까. 점들이 모여서 만든 게 함수다 보니까 점들이 1,2라고 해서 요 점들이 사실은 이 점으로부터 다 평행이동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사실상 함수 같은 경우는 부호가 반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
아셨죠? 자, 두 번째, 선생님. 만약에 얘처럼 이 사분면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얘는 그러면 X좌표는 음수인데 Y좌표는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여기가 플러스 되고 여기는 그대로 마이너스다라는 거지. 그럼 보이지? 딱 봐도. 그러면 서진 씨, 최서진 씨, 얘는 X좌표랑 Y좌표가 둘 다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오히려 이 앞에 부호가 뭐로 갈 거다? 둘 다 플러스로 갈 거다. 자, 그러면 일단은 X축에 매달려 있든 Y축에 붙어 있든 사실상 여기서 요 앞에 부호 차이만 있고 그럼 다른 차이는 없냐라고 하면 안 되지. 그림이 뭔가 다르면 뭔가도 또 다를 거야. 그게 바로 뭐냐? 반지름이야. 반지름. 제가 지금 반지름줄 중에서 핵심적인 것들을 선을 그었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선들이 의미하는 게 뭐냐? 요 반지름은, 요 길이는 이 중심의 좌표와 무슨 좌표가 똑같지? Y좌표. 1,2 위로 올라가니까. 얘는 이 중심의 무슨 좌표와 반지름이 똑같지? X좌표. 따라서 이렇게 X축에 물방울처럼 맺혀 있을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바로 Y좌표의 절대값과 같고 이렇게 Y축에 매달려 있을 때는 반지름의 길이가 X좌표의 절대값과 같다라는 거지. 왜 절대값이에요, 선생님? 길이는 양수니까요. 그럼 내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1,2인 원이 있었다. 근데 얘는 지금 X축과 접한다라고 나왔어. X축과 접한다라는 건 X축에 물방울처럼 맺혀 있다라는 거야. 그럼 빨리 머릿속에서 그려보면 요런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거지. 그럼 바로 우리는 방정식 어떻게 세울 수 있어?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2의 제곱은 R제곱 쓰는 칸인데 X축에 맺혀 있네. 그럼 Y좌표가 반지름이겠다. 그래서 Y좌표의 반지름이 2니까 여긴 제곱한 4를 써주면 돼요. 이해가요? 자, 하나 더 해볼게. 만약에 이번엔 중심이 2, 마이너스 5이고 이번에는 Y축에 접했다라고 해볼게. 그럼 무슨 그림 떠올리면 돼? 여긴 없어요. 2, 마이너스 5고 Y축에 접하면 요런 원이 나오더라라는 거야. Y축에 붙어있는. 그럼 최소한 얘는 식이 어떻게 돼야 돼?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5의 제곱은 R제곱 쓰는 칸인데 선생님 X의 절대값이니까 얘의 절대값 또 반지름은 4가 나오겠다라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어느 축에 맺혀 있냐에 따라서 어느 축에 붙어 있냐에 따라서 바로 누가 결정된다? 반지름이 다르게 결정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근데 있잖아. 꼭 저렇게 한 축이랑 접한다는 보장이 있을까? 없어. 두 개 축에 붙어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너무 이쁘게 요렇게 또는 이렇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들이 나올 수도 있어. 그럼 이렇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다 접하는 원들은 공통점이 뭐냐? 라고 하면 너무 쉽지? 모든 중심이 다 X축, Y축, X축, Y축 모든 길이가 다 어때? 똑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A, A, 얘는 마이너스 A, A, 얘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얘는 A, 마이너스 A. 그래서 식들이 다 어떻게 나오냐? 예를 들어서 얘를 잡으면 X 빼기 A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A의 제곱은 A제곱. 얘는 X 플러스 A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A의 제곱은 A제곱. 모조리 A에 관한 식들밖에 없다. 이해 가셨습니까? 근데 이렇게만 설명하면 안 돼. 그럼 너네들 다 할 줄 알지. 개나 소나 다 할 줄 알 거야. 예를 들어서 중심이 2, 마이너스 2 그리고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해라 라고 하면 감사합니다. X 빼기 2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은 그냥 뭐가 됐든지 간에 제곱한 거 쓰면 돼. 4. 이해가? 근데 선생님 이 문제는 그럼 학교 시험에 안 나오겠네요? 개나 소나 너무 쉽잖아요. 다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면 그림은 무조건 4개밖에 없을 거고 다 A에 관련된 것만 나올 건데 그럼 이건 학교 시험에 어떻게 나오나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단 말을 싹 빼요. 아니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단 말을 싹 빼면 이 그림 있지. 이 그림 있지. 제가 어떻게 알고 식을 씁니까? 근데 갑자기 문제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중심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신기하단 말이야.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돌아다닌대. 그럼 무슨 뜻이냐? 이 중심이 여기 위에서만 존재한대. 그럼 일단 4개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이제 뭐 달라. 그 다음에 문제가 더 추가적으로 줄 거야. X축, Y축에 접할 수밖에 없이. 그래서, 선생님, 중심이 만약에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의 점 중에 하나다라고 하면, 일단은 요 그림 4개 중에서 존재할 수도 있고, 거기다 플러스, 만약에 X축과 Y축과의 교점이 한 개 한 개 나온다? 아하, 이 4개 중에 하나가 그림이 되겠군요. 라고 떠올리자는 거. 이해가? 그게 지금 제가 4번, 5번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얘들아, 그럼 4번 보면 그 참고만 한번 읽어볼게. 참고라고 읽어볼게. 축에 접한다는 조건을 이용하면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에서 미지수의 개수를 줄일 수 있다. 아까 말했지. 이렇게 접하니까 어때? 요 반지름 자체가 A 또는 B를 이용해서만 나타내니까 모름자가 3개에서 2개로 주는 거야. 그래서 밑에 보면 원의 좌표축에 접하면 반지름의 길이는 원의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야. 이해가? 그리고 옆에 5번도 밑에 참고만 읽어볼게.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의 중심은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지 않잖아. 사실상. 그치? 그래서 지금 너네들이 앞으로 원의 방정식에서 만날 수 있는 건 이 2가지밖에 없다니까. 어느 축에 접하거나 둘 다 접하거나. 그랬을 때 푸는 방법은 모르는 문자를 줄이자. 반지름을 중심의 좌표를 이용해서 나타내든가 아니면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은 중심이 Y는 X 또는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을 거니까 식부터 먼저 중심을 찾고 시작하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Y는 X의 위의 점이라고 하면 중심은 A, A 또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밖에 없고 중심이 마이너스 X 위에 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A, A 또는 A, 마이너스 A다. 원이 4개에서 2개로 준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마지막 유형 6번 설명을 오늘 수업 끝낼게. 이건 그냥 빨리 할게. 왠지 아세요? 별표 치시고요. 위에다 화살표 그려서 뭐라고 쓰냐? 교육과정 왜라고 쓰세요. 이게 없어졌어요. 근데 왜 가르치냐? 내가 말했죠. 우리 외분점 없앴죠. 외분점 문제 안 나올 것 같죠. 결국 뭐 갖다 풀었어요? 내분점에서 풀었죠. 얘도 이 값 없지만 잇몸으로 푸셔야 돼요. 이게 수학자 이름을 딴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근데 이거 아폴로니우스의 원은요, 여러분들 벌써 제가 저번 시간에 내분점, 외분점 설명할 때 한 번 했어요. 혹시 이거 기억나요? 우리 자체 방정식 할 때 요거는 많이 해봤죠. AP랑 BP 거리가 같은 P점들의 좌치를 모으면 얘들아, 그냥 아무나 대답해줘. 저거 뭐 나올 것 같아? 저 자체 방정식. 맞아. 직선이야. 그래서 내가 그때 뭐라고 설명했냐면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어. 근데 P가 딱 A, B의 정중앙을 지나가 보는 거야. 그 좌치들을 다 이어봤어. 직선 나와. 근데 내가 이거를 그때 당시에 뭐라고 예시 들었냐면 이렇게 냈어. 이건 무슨 뜻이지? 누구랑 더 가깝게 지내야 돼? B랑 P랑 더 가까운 거야. 왜? BP 거리의 2배가 AP니까. 그럼 무슨 뜻이야? 여기 서은이가 있고 여기 최서진이 있었어. 근데 난 별로 서은이를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최서진하고 가깝게 나는 지나갈 거야. 근데 그 거리가 2대 1이 되도록. 근데 이것만 있냐? 또 있어. 2대 1, 2대 1, 2대 1, 2대 1. 나와 서진이의 거리랑 나랑 서은이 사이 거리가 2배가 되도록 계속 그 간격을 두면서 걸어봤대. 이거 뭐 나오는지 아세요? 원 나와요. 이게 원이 나와요. 이게 바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그래서 문제 보시면 AB 대 BB가 M 대 N으로 M 대 N 거리비를 이루면서 걸어가는 P점의 좌치가 바로 원인데 그걸 우리가 그 새끼가 발견해가지고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은 왜 학교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거랑 비슷한 문제 나올 거냐면 이 아폴로니우스의 원 찾으려고 하면 이 파란색 방정식 찾으라고 하면 문제가 나와요. 그럼 얘들아 우리 원의 방정식 찾으려면 뭐 필요해? 중심. 그치? 또 반지름. 그럼 이 파란색의 중심과 뭘 알아야 돼요? 반지름 알아야 되죠.
근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이게 어디서 중심이 나올 것 같고 어디서 반지름이 구해질 것 같지 모르잖아. 근데 이게 충격적이게도요. 잘 보세요. 잘 봐. 너네들 대답하면 빨리 끝나. 1분 안에. 2대 1. 우리 이 점 뭐라고 말하죠? 내분점. 그치? 서은이와 최서진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죠. 하나 더 할게. 2대 1. 이거 뭐죠? 이거 외분점이에요. 최서진과 서은과 최서진을 2대 1로 외분하는 점. 여기 내분점이라고 너네들이 말했고 여기는 외분점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이 외분점과 내분점이 뭔지 아세요? 지름의 양끝점이에요. 아까 지름의 양끝점 어떻게 풀었어요? 저 내분점과 외분점의 뭐가? 중점이 원의 중심. 반지름은 내분점, 외분점 사이 거리 구하면 지름. 이로 나누는 게 반지름. 이게 그래서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일단 오늘 여기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